네, 안녕하세요. 네, 풍수와 건축 이야기. 오늘은 지난번에 다 못해드린 은퇴자 산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국에는 구규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심에서 나이 60이 은퇴해가지고 나이 60이 넘어서 자기 땅 하나 없이 자기 집 하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이가 60이 됐음에도 노후 대책을 못 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있을 필요가 없냐면은 노동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봐야 정책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크든 적든 집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가질 기회를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제주도 좋고 뭐 강원도, 경기도 다 지자체마다 국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촌 타운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타운 하우스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도 손해볼 거 없고 또 개인도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많이 있는 구규림을 놔두면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나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구규림이에요. 거기다가 타운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은 10평, 둘이 사시는 분은 20평, 세 명 가지고 사면 25평, 뭐 4명이면 30평,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임대도 되고 매매도 돼요. 근데 땅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지상권만 있는 거지 지중권은 나라 겁니다. 절대로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땅을 잠시 빌려서 그거를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도 땅만 안 사도 집만 짓는 것만 해도 절약을 한다. 예를 들어 돈이 덜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많이 편해져요. 그러면 땅은 한 세대당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50평에서 100평 이내. 그래서 20세대를 한 타운으로 봤을 적에 약 2000평, 그리고 2000평 정도를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저희는 이동식 목주택 회사입니다. 물론 현장 건축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싸게 그냥 원가에 그냥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분이 나 지상권 그 주택을 사겠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월세를 안 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살 때에 정부에서는 이 땅을 말고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 저리 대출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시는 분이 살 여력이 안 된다 할 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은 월세를 내게 되겠죠. 월세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내고 50%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월세를 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타운에 들어와서 그분이 60에 들어와서 80에 돌아가시면 뭐 돌아가시는 그동안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해서 거기서 남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식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이해 가실 겁니다. 정부에도 그 땅을 그 임야를 개발해 놓으면은 손해날 게 없고 또 그 땅에 들어와서 살면 가치는 높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시골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 생산해서 텃밭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그러면 땅 해결되고 집이 해결되고 먹는 거 해결이 돼요. 생활비가 도시에서 하는 생활하는 것보다 3분의 1이면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또 정부에서도 내가 꼭 희망하는 게 은퇴자 타운하우스입니다. 산촌 타운하우스예요. 산촌이에요. 그러니까 산인데 깊은 산골이 아니라 접근성이 있는 지자체마다 몇 개씩을 둬도 되고 시범적으로 지자체마다 하나씩만 운영을 해도 돼요.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다. 이게 진짜 활성화 되겠다.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도심의 지금 30% 정도가 은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자라면은 생산력을 이제 잃거나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계속 거기서 생산은 비생산적이면서 소비만 늘린다고 의료비, 복지비만 계속 지출된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겠죠. 그거를 전국으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분산을 시키면은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 저는 지금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우리 담당자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보셨는지 아직 안 보셨는데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이게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뭐 의료 혜택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노령 인구를 가장 합리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매 복지비다, 생활비다, 기초생활비다 이렇게 주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한강물에 돌 집어넣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20세대 산촌 타운하우스에서 20세대가 공동으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시키고 만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소득 사업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게 만드는 겁니다. 많아요. 소득 사업은 60, 70대, 80대가 돼도 소득 사업 할 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몇백 개는 돼요.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 소득 사업을 강의를 여러 군데 나가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려고 하면 할 건 많습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힘이 없어도 기력이 붙여도 소득사업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바로 돈을 막 이렇게 퍼주고 복지비를 주고 생활비 주고 뭐 장려금을 주고 무슨 뭐 대출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가 말하는 은퇴자 산촌 타운하우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60살이 넘었어요. 근데 집이 없어. 무주택자예요. 근데 나 전원생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산촌 타운하우스 있어요. 만들어 놨어. 내가 집을 판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해놨으면은 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텃밭 가꾸고 그 안에서 공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균등하게 생활비로 나눠 쓰면은 정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해줄 거 없어요.
산촌 타운하우스 기반 시설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 갑니까? 도망가는 땅이 아니에요. 지상권만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지중권은 영원히 국유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정부 강요 신료들이 이런 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선진 복지 국가를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바가 이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촌 타운하우스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산촌 타운하우스 갈 이유가 없겠죠. 개별적으로 본인이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남은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산촌 타운하우스, 한번 정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은퇴자 산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3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안일한 탁상 행정을 많이 하시는데, 해봤습니까? 해보고 그때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공무원들 참 무사일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임기 내만 아무 일 없으면 되고, 내 임기까지만 채우면은 뭐 무슨 자기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무사일주의,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 그 나라를 움직이는 수뇌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2030 세대도 마찬가지고, 2030 세대는 도시에서, 시골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럼 2030 세대들한테는 지금 은퇴자들이 나온 그런 주택이 공실률이 많아지겠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시유지, 서울이면 서울 시유지, 시유지가 노는 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영구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2030 세대한테 공급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첫째,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택하고 직업, 일자리예요. 이 두 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쪽에서 쉬운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정부 관료들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일에 이걸 보신다면은 심도 있게 상의를 했어서 그 시유지나 국유지를 잘 활용해서 2030 세대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보다는 희망이 있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그런 주택 문제, 금리 문제, 대출 문제, 그 다음에 그 LTV, LTE 문제 같은 것을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명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요직에 계신 분들도 한번 머리 싸서 싸매고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은퇴자 산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서류로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정부 강요께서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된 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사 자료도 되고 데이터도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원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분들도 정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은퇴자 산천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6월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모든 분이 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